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아온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구속됐습니다. 재임 시절 내부 정보를 활용해 동서고속화철도 양구 역사 인근에 땅을 샀다는 혐의인데요. 부동산 투기 혐의로 전현직 지자체장이 구속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전현직 지자체장 가운데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재임 시절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피의자가 피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전창범 전 군수에 대해 부패방지 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던 전 군수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전 군수는 재임 중이던 지난 2016년 7월 양구군 양구읍 하리 일대 땅 1,400제곱미터를 부인 명의로 1억 6천여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후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고 집을 지었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입 부지일 때는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의 양구 역사 부지로 최종 선정됐고 이후 땅값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양구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퇴직 공무원들이 단독주택을 주로 짓는 곳이며 당시 이미 역세권 후보지의 가격이 오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투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꼭 그 땅만 한 게 아니라 학교를 찍어서 샀었거든요. 서로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강원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 군수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을 구매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지자체장이 본격 구속되면서 경찰의 부동산 투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부동산 탈세를 조사 중인 국세청이 2차 세무조사 대상 개발 지역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부지와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됐습니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춘천과 원주를 포함해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사업체 소득을 누락한 사람이나 법인, 기획부동산과 중개업자 등 289명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연을 즐기는 캠핑과 차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횡성 섬강둔치가 인기를 끌면서 캠핑객과 카라반들의 알박기와 장기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성 섬강둔치입니다. 맑은 섬강변을 따라 텐트 20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형 그늘막부터 화로, 테이블과 의자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평일 오후지만 섬강둔치는 벌써 텐트로 가득한데요. 다가가 보면 사람은 없습니다. 계세요. 일명 텐트 알박기입니다. 주말이면 나들이 객이 몰려 자리를 잡기 힘들다 보니 아예 텐트를 걷지 않고 주중 내내 쳐놓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주말에 좀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려고 좀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치는 경우도 간혹 좀 있다 보니까. 반대편 바닥이 포장된 구역은 카라반이나 캠핑카 차지입니다. 주로 화장실이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차에 연결해 이동하는 카라반들은 하나같이 비어 있습니다. 2, 3주, 길게는 한 달 이상 주차해 있기도 합니다. 한 야영객은 텐트를 3개나 설치하고 소파에 의자, 가스통, 세탁기 같은 가전까지 갖다 놓고 장기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깝고 깨끗한 물과 화장실 등이 구비된 데다 무료로 개방되다 보니 횡성 섬강둔치에 노지 캠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차단을 많이 했어요. 작년 한 2, 3년서부터. 근데 여기는 뭐 차단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공기 좋고 이것도 뭐 강물이 흘러가서. 둔치를 점령한 야영객에 이곳에서 산책이나 운동을 하던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넘쳐나는 쓰레기는 지자체 몫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쪽에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통행하는데 좀 불편하고 아무래도 또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너무 카라반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 좀 염려가 돼요. 하지만 캠핑카나 카라반 주차를 금지하는 공용 주차장과 달리 하천 둔치는 별다른 제재가 없다 보니 물건 적치나 장기 야영을 금지하는 현수막과 계도가 전부입니다. 야영 금지구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나 이런 기준은 별도로 적은 없고요. 텐트나 카라반 알박기 문제는 비단 횡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늘어나는 캠핑 인구만큼 주변을 배려하는 야영 문화 정착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올 시즌 대표적인 선수 교체로 상위 도약이 기대됐던 강원FC가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력 선수들의 잇단 부상으로 전력 공백이 생기면서 리그 9위까지 처졌는데요. 부진의 원인을 강화길 기자가 진단했습니다. 강원FC가 올 시즌 두 번째로 울산과 맞붙은 경기. 울산 현대는 지난 2012년 5월 이후 17번 대결에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숙적입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9년 묵은 징크스를 깨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운동장에 가득 찼습니다. 강원은 전반 14분 서민우의 올 시즌 데뷔골로 앞서갔지만 종료 휘슬을 앞두고 울산의 동점골을 허용합니다. 후반도 전반과 같은 양상이었습니다. 김동현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신라지가 성공시키며 다시 앞섰습니다. 그러나 후반 추가 시간, 울산에 다시 동점골을 헌납하며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선두를 노리던 울산은 강원의 탄탄한 수비에 고전했습니다. 몇 선수들이 또 빠져 있지만은 또 예상한 대로 잘 준비를 하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는 강원의 올 시즌 경기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경기를 주도하다가도 뒷심부족으로 다 이긴 경기를 놓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15경기 중 승리는 단 3번, 무승부가 6번에 달하면서 리그 9위에 처져 있습니다. 현재 강원은 안정적인 스쿼드 구축이 힘든 상황. 수비와 공격의 핵심인 임채진, 고무열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주력 선수들의 부상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렵다면은 사실은 어렵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도망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3경기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리그 최강인 전북, 포항, 울산과 잇따라기로 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선수들은 약화된 팀 전력을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헌신하고 그런 식으로 이겨나가려고 다 같이 응집을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강원FC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틴다는 각오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 병수볼의 부활을 보여주겠다고 자신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릉시가 내년에 열리는 세계 합창대회와 2026년 유치 예정인 ITS 세계총회의 준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강릉시를 국제관광도시로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7월 강릉에서 개최될 세계 합창대회는 70여 개국 2만 5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대회 사업비만 168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릉시는 합창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 종교계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조직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문객을 맞을 숙박시설과 수송수단을 확보하고 식당 운영 등의 세부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 합창단 초청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차츰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대회는 일정 변경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로 올해 말까지 집단 면역이 정부의 예상대로 도달하게 되면 내년 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되리라고 전망되지만 오는 2026년 개최 예정인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세계총회도 유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ITS 회원국의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1대1 화상회의를 열어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총회 개최지로 확정되면 490억 원을 들여 주요 도로에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과 스마트 신호 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ITS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도로망이 구축되고 스마트 시티 사업을 통한 전체 도심의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 최초의 스마트 도시가 가장 빨리 완성되고 강릉시는 대만 타이베이와 2026 ITS 세계 총회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개최지는 오는 10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ITS 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오는 2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될 70살 이상의 사전 예약률이 50%를 넘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70살에서 74살까지의 예약률은 52.8%, 65살에서 69살까지는 40.1%로 모두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어제부터는 60살에서 64살까지 대상이 확대돼 다음 달 3일까지 예약이 진행됩니다. 오늘부터는 지난 2월 첫 접종을 받은 도내 65살 미만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원 입소자 등 16,000명에 대한 2차 접종이 진행됩니다. 산간도로에서 오토바이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저희 MBC의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국도의 사고방지 시설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산악지형과 커브길이 많은 여건을 반영해 경사가 심한 곳은 중앙선 부근에 차선 규제 블록 등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 느닷제와 홍천 가락제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경찰은 최근 3년간 배기량 250cc 이상 대형 이륜차 사망자가 20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80%가 외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출입이 통제됐던 도내 국립공원 고지대 탐방로가 오늘 15일 내일부터 개방됩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태백산 등 각 국립공원은 대청봉과 비로봉, 소문수봉 등 고지대 탐방로 구간의 입산 통제를 오늘 1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치악산은 지난 1일부터 고지대 탐방로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각 국립공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탐방객들의 거리 두기 준수와 하산 후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설치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어제 영월군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송전선로 사업이 영월 등 강원도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주민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전 세계가 동참하는데 오히려 삼척에 화력발전소를 짓고 생산 전기를 이동시킬 송전선로 사업은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책위는 송전선로 반대 도보순례를 진행하고 평창과 횡성 등을 거쳐 청와대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과 보관 관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보관 여부, 그리고 개인 위생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현재 273개의 국공립 유치원과 원화수 100인 이상의 40개 사립 유치원은 학교 급식법의 적용을 받아 연 1회 이상 불시 점검을 받게 됩니다.
원화수 100명 이하의 사립유치원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의무 등록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한림대학교 차기 총장에 강릉 출신의 최양희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선임됐습니다. 한림대는 김중수 현 총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히자 이번 학기 종료와 함께 신임 총장을 선임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4년 임기에 들어가는 최양희 제11대 한림대 총장은 1955년 강릉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춘천교대 제8대 총장 선거에 2명의 교수가 입후보했습니다. 춘천교대 총장 임용추천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박승규 사회교육과 교수와 배성재 체육교육학과 교수가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오는 18일과 20일 두 차례 공개 토론회를 갖습니다. 총장 선거일은 오는 26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원주 치악중학교 이동준 교사가 과학실험 사이트를 만들어 전 세계에 보급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교직 경력 25년인 이동준 교사는 집에서도 실험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 가상 실험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일본어와 영어판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보급했습니다. 개발된 홈페이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원격 수업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오늘 제40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표창을 받습니다. 강원도가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 올해 200억 원을 투입해 총 1,000개 업소를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은 외식 숙박업소와 문화체육 관련 업소 등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로 올해는 재해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확진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메뉴 개발과 경영 진단, 홍보 등 업소별 사전 진단을 통한 전략을 수립해 접경 지역의 대표 음식 브랜드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 주관한 제5회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에 고성군 봉수대 해변의 섭바위섬 호핑 투어가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